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전국연합 학력평가 11월 해설 강의 맡은 조효준, 윤선영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선생님? 네, 저도 시험 감독을 하고 바로 지금 해설 강의를 왔는데요. 우선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진지하게 학생들이 시험에 임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번갈아가면서 하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번 시험 어땠는지 친구들의 표정은 조금 괜찮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어렵지도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쉽지도 않았던 그냥 굉장히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실력을 점쳐보기에는 딱 적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맞아요. 그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벌써 딱 문제 풀 때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이러면은 이제 선생님도 속상한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친구들 또, 난 못 봤는데? 네. 나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서 또 실망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사람마다 지금 학생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또한 이 시험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우리 내년에 있을 11월 그 시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우리 같이 해설 강의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1, 2부 해설 강의는 효준쌤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화면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이미 시험을 다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트 구성이 돼서 화법하고 장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1번하고 3번 세트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구성됐는데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그간 계속해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만났던 그런 유형들, 그런 스타일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었을 요 세트에서는 토론을 다루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 한 2개 정도가 선생님이 생각할 땐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그것도 사실 한 문제는요, 평이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발문에서 토론과 관련된 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입론? 쟁점? 뭘 찾으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문제가 선생님이 어차피 강의를 통해서 다 전달할 거니까 강의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실수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은 좀 차분하게 임했다면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10번 세트에서는 아무래도 자료 해석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자료들. 네, 여기서 저도, 그냥 봤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중압감 느끼고 부담감 느끼면 또 문제 해결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런 것만 아니었다면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바로 저희가 또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문법인 거죠. 언어 파트인데요. 부사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긴 합니다. 지문형 문제다 보니까 어차피 정보는 지문에서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하고 문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모두 다 이론을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선생님? 우선은 네. 이 언어 문법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편하게 생각할 때는 그래 다 개념을 못 외웠어도 지문에서 요즘 다 주잖아.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물론 독해를 하고 꼼꼼하게 보면 그 자리에서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개념 이해하려고 지금 앉아있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에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시험 시간을. 그래서 미리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와 있는 문제들이 뭐 직접 구성 요소를 물어보거나 욕심 표현, 의문의 변동 어차피 매번 나오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은 달라진 스타일도 있었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시험을 잘 봤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못 봤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시험은요, 본인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판단이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면 될 것이고 조금은 괜찮다라고 또 판단이 들어가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심화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다음번 시험 볼 때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문법까지 해결했다면요. 그 다음에 과학 세트하고 그 다음에 문학 중에 현대시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사실 이제 정전 용량 방식을 가지고 표면 정정 방식하고 다시 투영 정정 방식으로 나눈 다음에 얘를 또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 혼란을 겪으면 문제로 어차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해서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어차피 또 그래프랑 그림 나오면서 추론 문제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시는요, 사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강의에 그대로 녹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낯선 작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도대체 배운 적이 없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어서 또 계속해서 선생님께서 3, 4부를 맡아주실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계속 한번 총평 이어가 주시겠어요? 네, 다음을 한번 보면요. 선생님이랑은 3부에서는 독서 지문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사회 지문이 나왔습니다. UN 해양법 협약. 발음이 어려워요. 자, 이런 게들 나왔는데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그 과정을 스스로 이제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고맙게 문제 속에 도식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지문부터 무작정 읽지 말고 여러분 마음은 급하지만 그래서 문제 한번 쓱 보는 거 있잖아요. 한번 봐서 이거 이렇게 이런 내용인가 보다 만이라도 알고 가면은 조금 더 파악하는 게 쉬웠겠다. 문제 자체는 여러 개가 나왔지만 23부터 27번까지 문제가 5개나 되지만요. 하나 단어 문제를 빼고 나머지 4문제는 혹시 답안지 벌써 본 친구 있어요? 해설지? 다 세부 정보의 이해예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거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인문입니다. 인문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것들 아니면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어렵게 나오면 명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언어관에 대해서 나왔어요. 두 학자의 언어관이다. 아까 효준 선생님이 문법도 언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음은 나왔죠. 문장 성분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높임 표현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언어의 특성이죠. 그 언어의 특성을 이 글에서 그대로 녹여놨어요. 익히 들었던 자의성, 뭐 사회성 이런 것들, 기호성. 그런 개념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래도 선생님이 맡은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골라라 하면 선생님은 이 부분을 고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부에서는요. 문법을 같이 공부합니다. 고전소설 유시전이 나와 있어요. 아까 현대시도 낯선 작품이라 했는데 고전소설 사실 뭐 심청전, 춘향전, 뭐 유충렬전 이런 거 아닌 이상 선생님도 몰라요. 다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이잖아요. 단어 한두 개 몰라도 한자 한두 개 몰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소설 김원우의 아득한 나날. 낯선 작품이고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현대인의 그런 힘든 상황, 근데 그것을 좀 이겨내려는 그런 모습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해설할 게 많아서 선생님이 강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낯선 작품일수록 뭐가 있다? 보기가 있다. 보기 속에서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걸 토대로 봤으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고전시가 고전수필 나와 있습니다. 매호별곡과 양저설이 나와 있는데요. 매호별곡은 이번 연도 3학년 10월 학력평가에도 출제됐던 작품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 우리 고전, 시가 하면 대표적인 주제가 뭐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고전 수필이에요. 수필에는 항상 뭐가 있다? 깨달음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은 고전 수필은 너무 좋아. 거기 나와 있는 작가로 대변되는 나라는 사람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나 이래서 이 집을 지은 거예요. 나 이래서 이 꽃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 나의 말만 잘 이해했다면 잘 풀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번까지 문제가 있고요. 선생님이랑 조효준 선생님이 1부부터 4부까지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4부까지 다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1강 1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